(30대) 기본적인 월급쟁이 직장인분들의 중위소득을 생각했을 때 뭐 대한민국 직장인의 3분의 1이 월 200도 벌지 못한다. 3분의 1이? 네. 아. 그러니까 실질 실수령액이 네. 200이 안 되는 직장인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럼 저도 그랬었는데 200이 안 되고 그러면 한 달에 정말 악착같이 쪼개 써가지고 한 뭐 100 얼마씩 모은다고 쳤을 때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그럼 100 얼마씩 내가 저축을 하면 1년이면 한 1200 내외잖아요. 그쵸. 많이 모아서 1500으로 쳐도 네. 그렇게 해도 1500으로 과연 그러니까 사람이 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몇 년 모은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내 집 마련을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월세로 시작했다가 전셋집으로 갈아탔다가 저축해서 어느 순간 내 집 하나 사서 근데 다 대출을 끼죠. 네. 대출을 끼고 산 다음에 평생 그거를 갚아가는 구조가 어떤 저희 부모님 세대의 투자 패러다임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저축만으로는 절대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거죠 이제는. 많이 양보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모아도 1년에 그쵸. 1억 2천이에요. 네. 아니죠. 10년이죠 그건. 아, 한 달에 1000만 원씩 네. 모아도. 아, 한 달에 1000만 원씩. 네.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누가 모으겠냐는 아니 그러니까요.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쵸, 모아도 한 달에 맞아요. 10년 모아야 10억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 웬만한 신축 아파트가 네. 10억을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 모아도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뭐 그게 옳고 그르냐 뭐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저희는 채널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쨌거나 그게 현실이고 지금 우리 채널 그 모토가 그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아니요, 더 중요한 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뜬구름 네. 잡지 않는. 내가 그동안 청약을 좀 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점이 꽤 높아.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의 청약 시장을 노려보는 게 좋아요. 네, 최근에 뭐 분양가 상한제니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네. 근데 또 젊은 분들은 단점이 뭐냐면 배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청약 점수가 너무 낮죠. 그쵸. 네, 그냥 거의 가능성 희박한. 그러면은 청약도 안 돼. 내 집 마련은 더 안 되죠. 지금 네. 서울에 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해도 그게 몇 억이기 때문에 맞아요. 투자처를 새로 발굴을 해서 네. 그게 뭐 다른 지방이든 어디 전국 어디든 거기서 돈을 불려 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네.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서울 수도권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들을 갈 수밖에 없지만 네. 그렇다고 이상한데 뭐 잘못 사면 대대손손 우리 집안의 가보로 남을 수도 있죠. 그쵸. 네. 이건 뭐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사신 부영 아파트야.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올라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네. 요 밑으로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를 한번 짚어드리고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네. 네. 또 환금 우리가 네. 팔고 싶을 때 바로 팔고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럼요. 네. 네. 우리 화면이 어디 뜰까요? 화면이요? 네. 아마 이쪽에 이쪽에 뜨나요? 네. 그러면 딱 한번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누시면 일단 네. 강원도 쪽에 있었어요. 네. 강원도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 보셔야 되는지? 강원도 그 돈에 맞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은 좀 힘들고요. 다른 이제 그 외의 지역들로 가는데 네. 그럼 그 선택을 어디로 하냐는 거예요. 지역 선택을 네. 그걸 어디로 할까? 이거 진짜 그거다. 지금도가 이제 정말 뜬구름 잡지 않는 네. 굉장히 현실적인 건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동산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네. 많이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잘 내가- 아는 곳부터.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틀린 얘기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어디에 해야 될까 하면은 네. 오를 곳에 해야죠. 아는 곳이 아니라. 네. 처음에 그 임장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현장 잡사 갈 때는 뭔가 편하겠죠. 네. 원래 알던 데니까. 네. 근데 만약 내가 샀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 있죠. 내가 잘 아는 데서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오를 거냐? 네. 아니거든요. 내가 잘 아는 곳에서 처음에 부동산은 가볼 수 있죠.
처음에. 뭐 처음에 부동산 가서 이게 완전 초보일 때는. 네. 근데 결국 투자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앞으로 오를 곳에서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네. 지역을 안다는 게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본인 태어난 곳, 내가 직장 있고 뭐 집 있는 곳, 그 정도밖에 모르시거든요. 그쵸. 네, 전국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알 수가 없지. 내가 잘 아는 데를 그냥 부동산을 한번 가는 용도는 쓰시되 네. 중개업소를. 네. 근데 이 투자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지역 공부를 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세요. 지역 공부라는 게. 네, 지역 공부를 해야죠. 네, 이 맵이라고 하면 이 맵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투자처 필터링을 한번 한 거고. 네네. 그 중에서 앞으로 어디가 오를까를 그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지역이 다음 달에 얼마 올라 이거를 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네. 네,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른 데보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 지역은 이제 좀 들어가기 위험하다.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는 충분히 공부를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그걸 뭘로 보나요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 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조금 쉽게 설명 말씀을 올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가야 돼요. 그렇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어디 뭐 이상한 또 얘기를 잘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 저 시골 어딘가에서 네. 산다고 해서 네. 아무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네. 그럼 그 수요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그거는 제가 필터링 해드린 지역에서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역들이 수요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곳입니다. 수요가 받쳐주는 곳이다. 네. 그게 만약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부차적인 디테일하게 네. 설명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그 앞에 그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 우리가 맵 배우기 네. 맵 필터링을 한 게 수요 측면을 일단 배제하고 하기 위해서 네. 이거는 기본 빵으로 여긴 수요가 있는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거를 이미 한번 해드린 거예요 지금. 네. 그렇구나. 네. 그게 어떤 뭐 일자리부터 해서 인구수, 예. 그리고 인구의 어떤 증감 그런 걸 해서 다 필터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저희는 답을 바로 드린 건데 네. 사실 기본적인 수요 분석을 다 하셔서 걸러낸 겁니다. 그 이해나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해나 이런 거는 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네. 이 시청자분들이 알게 되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 지역들은 네. 수요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곳이다.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축이 이제 뭐예요? 공급이죠. 네. 그럼 공급 물량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기본 상식인데 네. 이제 처음 해보려는 분들 네. 아까 우리가 했던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완전 초보자분들은 네.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빠르게 핵심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공급 물량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공급 물량. 네, 공급 물량. 그거를 저는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합니다. 부동산 지인. 네. 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없어서 일반 개인이 네. 이거를 원데이터를 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씩 엑셀 기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빨리 배워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경쟁력은 아닙니다. 이거 기본인 거죠? 네, 요즘 시대는 이게 기본.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네. 일단 오늘은 그냥 크게 스케치만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막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빨간색부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여기 뭐라고 쓰여 있죠? 잠시만요. 과잉. 네, 과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과잉. 그래서 140% 초과. 그러니까 뭐가 지금 과잉이냐? 이게 부동산 그 지인에서 네. 빅데이터 지도 네. 여기로 들어오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네. 2019에 입주 물량을 본 거예요. 네네네네. 그럼 보면은 뭐 막 동그라미가 색깔이 다 다른데 네. 빨간색은 뭐냐면 과잉. 이다. 그럼 네. 뭐의 과잉이에요 하면 이 지역 수요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이 입주를 한다는 거예요. 공급되는 주택이.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뭔가요? 뭐가 과잉이고 얼마만큼이 과잉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 말씀 올리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출생률이 있죠. 네. 인구 출생률 그리고 뭐 사망률이 있고 네. 또 어떤 이혼율이 있고 네. 이혼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그 이제 결혼. 혼인율이 있고 네. 혼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 뭐 이혼율이 있고 네. 이런 분가하는 어떤 비율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생각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인구수의 한 0.7% 정도가 매년 새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인구수의 0.7%. 네.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계속해서 그리고 세상에 고정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예, 이게 변화하는 그렇죠. 시대인데 근데 그 정도로 일단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의 0.7% 정도가 맞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0.7은 우리 주택에서 뭐 단독주택도 있고요. 네. 뭐 오피스텔도 있고요. 어떤 뭐 다가구 이런 원룸도 있는데 그죠. 그런 걸 다 포함한 수치고 이 아파트만 봤을 때는 거기서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 0.5% 정도로 봐요. 네. 그래서 아파트 시장만 봤을 때는 인구수의 한 0.5% 정도가 그 해의 적정 입주 물량이다. 네. 라고 아파트 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초 단계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래서 어떤 지역에 우리가 인구수를 외워야 되는 거고 그게 그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지역에 올해 몇 세대가 입주한대라고 했을 때 네. 예를 들어 서울에 올해 아파트가 뭐 10,000세대 입주한대. 네. 그럼 이게 완전 초보자일 땐 뭔지 모르는 거죠. 그쵸. 그게 뭐 많이 하는 거야. 네. 적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부산에 올해 아파트가 뭐 5,000세대가 입주한대. 네. 그러면 그게 많이 하는 건지 적게 하는 건지 아예 감이 없거든요. 아, 맞아요. 저는 뭐 500세대가 대단지인지 소단지인지 뭐 이런 거를 그런 것도 몰랐어요. 모르실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아예 감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을 하나씩 키워 나가자는 거고 아파트로 봤을 때는 여하튼 0.5%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네, 네. 어디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뭐 대전 시장이 있어요. 네. 그럼 대전의 인구수가 얼마냐? 좀 작은 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천안이라고 있어요. 천안. 천안. 그럼 천안의 인구수가 얼마냐 하면 네. 지금 한 60만 후반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만을 다 돼가요. 네. 그럼 70만이라고 계산 편의상 해보면 네. 70만에다가 0.5%면은 곱하기 0.005잖아요. 네. 그러면 몇 세대죠? 70만에다가 곱하기 0.005 0.005를 하면은 35,000? 이제 3,500입니다. 3,500. 네, 네. 3,500. 그래서 3,500세대가 그 지역은 매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방정식은 아닙니다. 무조건 옳다는 아니지만 네. 그 정도 물량으로 했을 때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감을 파악하는 어떤 이 바로미터가 있다는 거. 네네. 그래서 3,500세대라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입주 물량을 이제 올해 그 지역을 한번 뭐 천안시장을 한번 봤어요. 네네. 그럼 3,500세대보다 현저히 많냐? 현저히 적냐? 그걸로써 이 지역에 지금 공급이 많구나 적냐를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잉초과 적정 부족으로 여기에 시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좋은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모르고 하는 분과 이걸 활용할 줄 아는 분과의 어떤 경쟁력 차이는 굉장히 크죠. 크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좋게 색깔로 표시를 한 거고 네. 빨간색은 과잉. 그러니까 네. 과잉이라는 건 우리 그 수요보다 공급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 네. 그런 뜻인 거고 네. 그 다음이 노란색, 그 다음 초과, 초록, 적정, 그 다음 파란색. 부족. 그럼 파란색은 뭐냐면 네. 그 지역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파란색, 녹색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 좋아 거기 그 네네. 지역 경기가 뭐 안 좋고 되게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어 라는 곳은 빨간색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전국적으로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네. 이게 다르구나.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도 진짜 작은데도. 그렇죠. 세계지도 보면 사실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야. 근데 뭐 색깔이 찾지. 다 달라.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키다. 네. 이게 예전에는 맨 처음에 이런 거를 찾아내신 어떤 투자자분들이 되게 센세이션을 했죠. 네. 이런 걸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이게 자동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닌데 우리 지금 알뜰부 시청자들 분들께서 완전 생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네. 일단 이게 기본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시작을 못 한다. 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안 좋은 지역대 빨간대를 예를 들어서 네네. 내가 경매를 우리가 배웠어요. 네. 그럼 가서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네. 경매를 통해서 한 1, 2천 싸게 샀어. 네. 그럼 한 1억 8, 9천에 샀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 경매 되게 잘 배웠다. 네. 어. 좀 지나면 그 가격 되는구나. 근데 떨어진 거죠. 네. 그럼 왜 떨어졌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를 한번 우리가 그래프로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지역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온라인이니까 너무 특정 지역을 언급하진 않고요. 네. 한 지역에 있는 84제곱 아파트예요.